저희 전통 영역에서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저희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디지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조명원 대표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주제는 조금 거창하게 지었어요. 저희 방 대표님이 너무 있어 보이게 지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스몰 포럼이라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편하게 왔는데 분위기가 사실 너무 달라가지고 게다가 또 앞에 또 빨리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좀 앞에 시간까지 좀 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이긴 하지만 조금 저희는 특이해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보통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여기 이제 더 크신 분들이 많지만 보통 직영점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가지는 않으세요. 저희는 한 10개 정도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제 이제 커피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사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20분 안에 이러한 커피 프랜차이즈나 커피 산업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업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제 소개인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사실 그 앞에 쿠팡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뭐 이제 저는 편집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이 퍼뜨려 주세요. 네. 매출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 외식에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마스크 쓰고 있죠. 코로나 이슈. 사실 저희 외식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지금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말없이 한번 안아줍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 얼굴 탔냐 그랬는데 안색이 많이 안 좋아져요. 많이 힘듭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부익부 비니핀 형상이라고 제가 말을 지어놨어요. 아실 거예요. 이게 양극화 현상. 사실 커피 쪽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스타벅스 리저브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있고 블루보틀, 오른쪽에 이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테라로사 그리고 커피팩토리라는 브랜드를 좀 넣어놨어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왼쪽하고 오른쪽 좀 구분을 해놨는데 네, 그냥 제가 편하게 말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금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세계라는 대기업이 하는 브랜드도 있고 블루보틀은 커피계 애플이라고 불리는 굉장한 자본력 있는 집단이죠. 반대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 토종 기업이기도 한데요. 재밌는 거는 규모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반면에 저가형 카페 가볼게요. 잘 알고 계시는 브랜드죠. 주시벤티, 메가커피, 백다방, 커피온리.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좀 느껴지세요? 비교해 드릴게요. 고가형 카페 스타벅스 리저브 여기에 좀 낄 수 있는 브랜드가 제가 보기에는 투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이 커피 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이 시장에서 이 브랜드의 이 트렌드가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스타벅스가 강자였고요. 옛날부터 투썸이 강자였습니다. 반면에 저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3, 4년 전에 주시, 그 다음에 뭐 벤티, 그 다음에 커피온리, 백다방, 메가커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고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희 같은 개인 업자들이나 여기는 이미 저희가 이거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큰 시장입니다. 물론 제 꿈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경쟁해야 되는 브랜드는 사실 이쪽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저가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즉 이번 연도가 핫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핫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도 해요.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가형 카페와 고가형 카페의 이 시장의 정확한 차이점이 뭐냐? 제가 직영점을 좀 많이 여러 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권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매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상권, 오피스 상권,
그다음에 뭐 이러한 좀 외교에 있는 큰 카페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매출을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대표적으로 좀 두 개를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첫 번째 있는 매장은 역삼 매장이에요. 아마 역삼역에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쪽 시장은 특히 커피 쪽, 뭐 외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커피 쪽이 뭐가 왜 치열하냐면 저희 매장이 사실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매출이 좀 빠져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면 최근에 그 옆에 벤티가 오픈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물론 이 단골도가 높지만 일주일 내내 같은 걸 먹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저기 새로 생겼대, 한번 가볼까? 일주일에 두세 번만 가기 시작하더라도 매출은 쭉 빠집니다. 다시 회복을 해요. 거기 난 여기가 난 것 같아. 그러다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매출이 살짝 빠져요. 그래서 보면은 옆에 메가커피가 또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회복하면 주시 오픈하고. 이 사람들이 매장 창업을 할 때 사실은 좋은 상권, 비싼 상권, 오피스 상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비싼 상권을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나 거길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아무리 최신 유행하는 브랜드로 들어간다 한들 트렌드는 계속 변하잖아요. 최근에는 뭐 흑당 밀크티냐 뭐냐.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새로 생겨난다고 하면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사실 매출이 빠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브랜드를 바꿔야 될까요? 저는 돈이 없어서 사실 그럴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버텨야 되냐라는 것들을 제가 조금 해드릴 얘기일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 매장 중에 메세나폴리스 몰 안에 있는 매장이 있어요. 메세나폴리스 몰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비싸고 큰 상권입니다. 그 매장 안에 무슨 매장이 있냐면 오히려 저가형은 별로 없어요. 뭐가 있냐면 스타벅스가 있고 스타벅스 리저브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저희 매장은 사실 매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저희들끼리의 싸움은 사실 이 싸움이지 저희가 스타벅스를 이기겠다 이런 싸움 아니에요. 못 이겨요. 저희는 이 저가형에서 새로 이게 뺏기고 다시 데려오고 이 싸움인데 이 메세나폴리스 몰이라는 상권은 워낙 대형과 큰 매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매출에 그렇게 변동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디야가 취했던 전략을 저희가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매출이 좀 높은 상태에서 거의 변동 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커피 프랜차이즈가 좀 어떤 식으로 변모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아마도 제 업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겠죠. 아까 앞에서도 여기 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생각보다 이런 IT 쪽이 외식업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벅스나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아까 바나풀에서도 살짝 언급해 주셨죠.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언급을 해드릴 건데 유일하게 IT 쪽이 조금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커피 쪽입니다. 왜일까요? 네, 똑같이 질문을 드렸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다음 말씀드릴게요. 포인트가 뭐냐면 커피는 너무 쉬워요. 사실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커피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커피를 되게 쉽다고 해요. 카페가 쉽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야, 우리도 힘들어. 근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외식업 매장을 좀 차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카페가 좀 많이 쉽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쉬워요. 제가 쩌저리게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진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흑당 밀크티 이번에 엄청나게 유행했죠. 근데 그거 꼭 타이거 슈가 가야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뜨자마자 모든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흑당 밀크티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카페 쪽은 복제가 너무 쉬워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려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 레시피나 이런 것들 저희한테 물건을 가져다 주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바로 나와요. 이거 이디야에서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 브라운 슈가에 쓰는 거예요. 즉 제가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그런 메뉴나 이런 걸 런칭하는 것들이 너무 쉽다는 거죠. 무슨 포인트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히려 커피 프랜차이즈가 조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 업계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오피스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편의점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커피 업계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카페라는 영역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스페셜티라는 영역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스페셜티.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무슨 소리냐면 카페라는 영역은 정확히 커피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카페가 가지는 영역은 접근성의 문제예요. 예를 들게요. 공석이 형님 저희 강남역에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 스타벅스에서 보시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저희 영등포에서 볼까요? 어디서 볼까? 투썸 가실까요? 거의 있을 거예요. 카페라는 영역은 접근성과 공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 말이 뭘 말하냐? 돈의 싸움이에요. 돈의 싸움. 저희 같은 개인업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이런 매장들이 공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맛은 기본이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스페셜티라는 영역은 말 그대로 스페셜티예요. 뭐냐면 커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밌게도 초창기 때 커피 프랜차이즈 들어갈 때 뭐 했냐면 야 너 맥도날드 맛있어? 스타벅스 맛있어? 커피빈 맛있어? 이거 갖고 줄 세웠어요.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이디야 가서 여기 아메리카노 왜 이렇게 맛없어요 하시나요? 이디야 관계자분 혹시 없으시죠? 네. 이디야 가서 맛있다고 여쭤보시나요? 백다방 가서 왜 이렇게 아메리카노 맛없냐고 따지시나요? 아니죠. 커피를 거의 기대하고 그 매장에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어디를 가죠? 강릉을 간다거나 테라로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SNS 유명한 커피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카페라는 영역하고 스페셜티라는 시장은 완전 달라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좀 더 세분화됐어요. 하나가 더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좀 주목하고 있으면서도 가고 싶은 시장이긴 하지만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방향을 돌린 시장. 근교에 주차장 4, 50대 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공장형 매장들. 사실 거기는 코로나 사태에도 거의 타격이 없어요. 아마 거기 가면은 줄 서는 거 똑같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과 돈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리고 막상 들어가서 그걸 하면 잘 돼요. 근데 그 잘 되는 그 과정까지의 이 비용을 건디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커피를 초창기 때 하셨던 분이나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은 뒷배경을 보시면 생각보다 돈이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될 정도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세요.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지만 아직 그럴 여력이 안 돼서. 그렇다면 제가 주목하는 시장이 뭐냐? 3분 남았네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다가가기로 했냐면 제 매장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매장 중에 하나를 문을 닫고 왔어요. 최근에 오픈하고 가장 많이 든 매장인데 사실 문을 닫는데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매출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안 닫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제 매장들 중에서 매출 변동이 없고 오히려 매출이 뛴 매장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매장이냐면 동네에 있는 매장들이에요. 슬세권이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동네에 있는 매장들은 오히려 매출이 더 많이 뛰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커피라는 영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문화가 좀 결합이 되는 되게 재밌는 요소예요. 그리고 이 커피숍이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커피숍으로 돈을 벌고 하고 싶기보다는 나 노년에 매장 하나 갖고 싶어, 커피 매장 하나 갖고 싶어라는 꿈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 다들 누구나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이 카페라는 영역을 볼 때 너무 돈하고 결부시키지 않아요. 나 고깃집 해? 나 그럼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나 카페 해? 와 멋있다. 돈 못 벌어도. 그 시장에 결합되는 시장이 이 카페라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동네라는 카페가 왜 좋냐면 사실 완전 동네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런 매장들 안 들어와요. 그렇죠? 동네에 있는 10평짜리 매장에 백다방, 주시터, 벤티, 메가커피 이런 데들은 프랜차이즈적인 접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상권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설마 커피 매장이 있어 하는 매장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네에 있는 그냥 개인 브랜드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그런 매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장을 공략한다면 저는 조금 오히려 더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제가 요즘에 좀 보는 세상이에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스타벅스 얘기 보셨죠? 아까 뭔가 익숙한 장면이 나오실 텐데 왜 그러냐면 최 시장님 거 제가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설명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제가 사실 최근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여기 웅성님인데 뭐냐면 저한테 이 루이신 커피랑 바나프레스 얘기를 해주셨어요. 루이신 커피는 아마 이슈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안 좋은 이슈까지. 근데 저희는 좀 좋은 점만 분석해 본다면 이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이긴 비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모바일 장점 100% 활용, 유통구조 단순화, 시장 경쟁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있어 보이는 글을 썼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쉽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쪽은 IT가 들어오기가 가장 만만한 영역입니다. 첫 번째 뭐냐? 가격 종류가 3개밖에 안 돼요. 21위안, 24위안, 27위안. 일단 당연히 저가여야 돼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빠르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라는 시장은 이 앱이나 페이 결제나 이런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 배달이 별게 다 됩니다. 와서 고기도 구워줘요. 거기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이 루이신 커피가 잘 파고든 거죠. 사실은 IT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데 제가 보기엔 외식 시장도 분명히 그쪽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시키는 신선식품, 밀키트 식품 아시는 것처럼 맛 되게 좋습니다. 냉동식품 이제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뭐 디저트 컨설팅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받아서 드시라 그래요. 어설프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루이신 커피 모델을 사실 한국에 저희가 들어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루이신 커피가 거의 쿠팡이랑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등록하는 모델은 잘렸네요. 네. 바나프레소라는 모델이에요. 바나프레소 모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 업체가 차린 업체입니다. 250개 정도를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죠. 250개 정도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모델은 키오스크나 앱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커피라는 시스템은 로봇가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단순화시키면 인력이 거의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메가커피나 커피만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쉽지 않은 이유는 베리에이션 음료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냐면 아메리카노나 라떼는 사실 1분도 안 걸리는 되게 단순한 음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스무디가 들어가고 과일이 들어가고 하면은 만드는 시간이 3, 4분이 걸려요. 이거는 인간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줄이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을 버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같이 인건비 높은 시대에 베리네이션 음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줄만 쓰고 매출만 높지 재밌는 그런 장사는 아니에요. 따라서 인건비를 적게 쓰면서 뭔가 가성비 좋은 메뉴를 팔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장이 구애받지 않는 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린 동네라는 영역이에요. 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좀 이 정도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희가 국가식으로 들어가긴 힘듭니다. 제가 보는 커피 시장은 커피업을 오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커피 프랜차이즈는 아마 이 스타벅스나 이런 대형 매장들이 완전히 확고하게 잡을 거고요. 저희 같은 좀 뒤늦게 들어오는 업체들은 결국은 후발주자로서 저가 시장에서 싸울 거예요. 그 중에서 좀 성장이 높은 건 제가 보기엔 동네 시장. 동네 시장 같은 경우는 배달이라는 것까지 같이 결부시키면 생각보다 되게 수익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